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요? 네네네. 날씨 엄청 춥죠?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근데 이 날씨보다도 네.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틀 연속 네. 매수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시장에 대한 흐름 매수세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종목별로 변동성은 이제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이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일본의 뱅크 오브 재팬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영향,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쪽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는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영향이 네. 역시 종목별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쪽, 그러니까 NSC 채널을 가동을 해서 사드 논의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이달 중 국가안보 고위급 회담회를 통해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가 있었죠. 네. 지난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게 되면 이쪽 화면이 아니고 이쪽 화면이고요. 네. 지난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게 되면 지금 한미 양국에 대한 이면 협상에 대한 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네. 주 혹은 다음 주에 여기를 잡아주세요. 네. 네. 네, 이번 잡았어요. 주 아니면 네. 다음 주에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시장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 환구시보에서 나왔던 얘기,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쪽이 한 상당히 300만 원 달라는 건가? 300만 원이요? 응. 3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뭘 달라는 거야, 이것들?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장품주가 좀 반등하는 거 이건 네.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화장품주 강세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낙폭에 대한 쪽이 되게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이게 미칠 파장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시장에서 보면은 뱅크 오브 재팬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영향, 엔화에 네. 대한 약세, 달러에 대한 강세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현대차,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OLED 관련주, 그다음에 네. 제약바이오 네.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일부 지금 보게 되면은 음식 식음료 관련주가 급등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대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오늘 대상 9%, 10% 빠져요. 급락을 하는 이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보게 되면 네. 다들 실적을 만족을 못 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대상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네. 또 급락을 했었던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주시장이 말이죠. 네네. 오늘 뭐 외국인 사는 것도 뭐 좋죠. 오늘 반등하는 거, 뭐 시장 다 좋은데 말이죠. 시장은 정말 너무나 뚜렷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자그마한 것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큰 것 중에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저런 거 올라가겠어 하는 거 신고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뭐냐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마찬가지죠.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좋다고만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죠? 포스코도 마찬가지, GS건설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외로 지금 사상체육하는 거 몇 개 좀 불러드리면 차트 한번 같이 좀 보여주겠어요? 네. CJ대한통운 사상체육가요? 그렇잖아요. 네네. 이게 뭐 올라가겠다는 게 사상체육가죠. 한국전력도 이거 사상체육가잖아요, 이거. 네. 한국전력은요, 이게, 원재료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건, 뭐, 가스가 됐건, 뭐가 됐건, 유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죠? 네. 거기다가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작년 여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재작년 여름만 하더라도요, 우리 시청자분들 파파라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좀 생각해보세요. 재작년 여름에는요, 명동이나 이런 데서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벌금 300만 원 때렸거든요. 작년 여름에 슬쩍 정값 내려버렸잖아요. 네. 쓸 수 있게 해줬잖아요. 작년 여름에 보면 다 창문 열어놓고 장사했단 말이죠. 오늘 또 뉴스 보셨어요? 이번에 그림이 우리나라 그 전력 예비비가 20% 넘잖아요, 막. 네네. 혹시 보셨어요? 전기 많이 쓰라는 거예요. 누진제를 이번에 하향 조정한대잖아요. 누진제를 내리는 건 뭐야? 말은 전기값 싸게 해준다는 거지만 전기 많이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네. 네. 이게 보면 지금 시장이 아주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이 판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갈린다고 있어요.
저는 이 주식을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주식이 절대로 이게 뭐 그 사상체 효과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장이 얼마 안 됐지만 대한민국 뉴스는 지금 막 맨날 얘기하는 거 요즘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참 원샷법이 또 통과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 안다 그러다가 또 원샷법이다. 무슨 법이다. 뭐 선거 얘기하는데 오늘 미국 뉴스는 거의 또 한 달 만에 또 그거예요. 미국 군함이요. 지금 남중해인가 있죠. 그 인공섬 그 군함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LIG 넥슨 이런 게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이빨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정확하지 못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하여튼 늘 그렇지만 주시라는 건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네. 아니, 물론 안 바꿔도 되죠. 그렇지만 유연하게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유주가 떨어질 때에서 기분 좋게 사는 워렌 버핏 형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잖아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잘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나머지 또 이슈도 말할 거 많지만 오늘 또 날씨도 추운데 이분 또 멀리 오셨거든요. 네.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하고 다음 코너 또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릴 겁니다. 이슈 돌치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특이한 거 아무래도 사드 배치 공론화 네. 뭐 계기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월달 지금 수출이 네. 367억 달러 급격히 이제 감소했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달 수출이 367억 달러, 6년 5개월 만에 최대 폭락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수입도 역시 감소했죠. 근데 네.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서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 유가가 이제 급락한 영향에 대한 쪽을 지속적으로 이제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에 대한 규모는 지속이 되고 있죠. 이게 불황의 흑자죠. 네, 불황형 흑자, 네. 전형적인 이제 불황형 흑자에 대한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조업일수 감소, 선박 수출 감소, 특히 이제 2월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또 이런 노이즈가 끼지 않습니까? 그 설날이라는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이런 걸 감사가 한다라면은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경기 지표는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무역 수지는 여전히 흑자죠. 53억 달러 흑자로 48개월째 흑자 네.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여전히 유가가 좀 반등을 해야 네.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좀, 그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어찌되었건 글로벌 펀드 자산운용 이런 쪽에서 한국 주식을 좀 더 사라? 뭐 이런 얘기 네. 했는데 아주 반가운 얘기야. 한국 주식을 네, 그런 얘기 사라가는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자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연초 이후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됐음에도 네.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내에서 글로벌 펀드의 한국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덜 내렸죠. 네. 그죠? 우리가 덜 내렸기 때문에 좀 비중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덜 팔았다. 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증시 폭락에도 한국 금융시장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데다가 네. 한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다. 네. 한국 자산 투자 비중이 9.7%로 9.4에서 9.7%로 증가했고요. 네. 상장지수 ETF의 전체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9.4%로 네. 현재 9.4%에서 9.7%로 네.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쪽이 신흥시장 펀드에 대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덜 밀린 놈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채권 쪽에서는 오히려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자산에 대한 쪽으로 한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대한 쪽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불황형 흑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무역 흑자 이런 구조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국 주식형 펀드 중 비중 확대 의견은 한국을 포함해서
불가리아, 태국 9개 국가 정도, 중립은 중국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터키 13개국, 비중 축소는 8개국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좋은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중국과 요즘 중국 얘기를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한국경제 나온 거 제가 좀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슈가 됐었잖아요.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비관세 해갖고 뭐 WTO, FTA 규정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인데요. 이거가 저는 이거 뉴스가 나올 때부터 약간 이런 우려감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런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 참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오늘 이제 일반 종합신문뿐만 아니라 이 경제지에도 이게 탑으로 막 실리고 있어요, 지금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나? 왜 그때 바로 안 실었지? 모르죠. 네네. 허가가 안 나왔나 보죠. 네네. 결제가 안 났나 보지, 기자 높은 분이요. 근데 보시면요, 여기 좀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비관세 만리장성 WTO, FTA 규정 무시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비관세 장벽이란 게 뭐냐면 관세가 아니라 관세는 몇 퍼센트 관세 때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인해서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규정으로?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사드 배치 견제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요. 네. 이게 경제 전반의 파장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점유율 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뭐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뭐 주장이 있을 뿐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동의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작년 말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갖고 작년에 5개 나라 FTA가 결국 인준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작년 12월 30일부터 해갖고 한중 FTA가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시죠? 그래갖고 한국이 베트남 FTA 베트남가 5개 나라 한꺼번에 통과된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도 이런 것도 없애자 이런 거로 다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거 했기 때문에 WTO나 FTA 규정을 무시한 거거든요, 이게. 무시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보면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기자의 주장인데, 이러다 되면 사드 이런 견제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사드 견제설이 아니라 이거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이미 예견을 했던 그러니까 중국의 리튬 그쪽으로 리튬 인산철로 갈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이 리튬 이온 쪽을 갖다 한국하고 일본 애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 확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옴니아팝 나왔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KT에서 원래 애플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KT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삼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 개발돼서 나오갖고 그 다음에 풀렸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런 주장도 있고, 거죠. 이거는 순수한 주장이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걱정할 것도 없어. 다른 거에 영향이 없는데, 이 기자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좀 해석인데. 해석이자 해석. 자기 나름대로 해석인데. 해석이야, 해석. 팩트를 써야지. 팩트는 설이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설이라고 썼잖아. 그럼 어디서 그런 설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건 미국에서 많이 해요. 미국 기사에도 이런 건 나와요. 보시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유크의 배신이라는 것도 나오죠. 어찌됐건 한국 싸지도 좋지도 않다. 태국,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 기사거든요.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기사인데요. 어저께 나온 것인데요. 관광산업이 잇따라 경고등을 켜주고 있다. 이게 있고요. 분위기도 좀 살피셔야 돼요, 지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좀 디스하는 게 있어요.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OLED예요.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OLED는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이해는 하지만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OLED를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니까. 같은 입장? 그러니까 OLED,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LCD를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LCD 가격이 폭망했잖아요. LED 디스플레이 실적 보세요. 왜 10분의 1 토막이 났겠어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저가 LCD 공세를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OLED 시장이 개화를 하고 OLED 시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OLED는 떠밀려서 가는 거거든요. 중국 애들한테. 왜냐면 LCD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떠밀려서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자라고 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OLED하고 LCD의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기술이 없다라면은
그게 맞아요. OLED로 가는 게. 근데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OLED로 가는 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성 교수 이제 공대 출신이니까 네. 퀀텀이고 뭐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 좀 보세요. 또 한국경제신문인데요. LCD 이어 OLED도 중국발 위기 경보. 네? 위기 경보입니다. 이거 어저께 한국경제신문 이거 온라인판이고요. 오늘 이게 보면 이것도 한 3면 정도 아직 엄청 크게 났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도 그냥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잘 몰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 IT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되게 뒤처지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일부 있죠, 일부. 네네. 일부 OLED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네. 저는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읽어보거든요. 여기 보면 뭐 소용없고 어디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여기네. 이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뭐 이건 뭐 제가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읽어만 드릴 뿐인데요. 한국 업체들이 무슨 증착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한 단계 진보한 프린트 방식을 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뭐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로열이라는 기업은 곡면 OLED를 활용한 가상연설 VR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도 아직 상용하지 못한 제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2018년 되면 점유율이 15%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 뭐가 맞다 틀리다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OLED 뭔 주의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들은 건 AP인지 뭔지밖에 모르겠는데, 뭐 계속 올라가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시장은 영원히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서 말씀 주셨던 게 네. 뭐 태국하고 일본은 늘었고 네. 우리는 이제 줄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승자의 저주, 네. 인천공항 면세점. 네. 과연 이것이 그때 된 게 네? 과연 인천공항 면세점에 그때 들어갔던 애들이 정말 네. 좋았느냐에 대한 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는 매출을 1조 원을 유지했지만 네. 임대료만 1,000억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네. 매출 유지되는 상태에서 임대료 증가했으니까 수익 안 나는 거고. 네. 신라는 오히려 매출이 1,200억을 대려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이제 면세점 추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면세점 그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쪽이 꺾여 버렸죠. 그러니까 네. 매출이 이제 꺾이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료는 오르고 매출은 꺾이고 네. 수익성이 악화되는 네.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6.8% 감소, 13년 만에 처음이었고 중국 관광객도 네. 2.3% 감소. 근데 이제 물론 메르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죠? 메르스에 대한 영향에 대한 쪽은 있을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쭉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메르스에 대한 영향도 있고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겠죠. 메르스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체 관광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 한류의 영향으로 잘 되겠지라는 개념 없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될 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아예 줄었다라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일본을 가는 쪽은 훨씬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네. 쭉 보게 되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 한국을 찾은 쪽 2.3% 감소. 네. 일본인은 지금 보게 되면은 183만 명으로 19.4% 급감.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인은 아예 더 줄었고, 네. 홍콩 같은 경우도 6.3%, 대만도 20% 가까이, 필리핀 쪽도 7.2%.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찾는 그런 관광객이 다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쪽 출신 쪽에서 다 감소에 대한 쪽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도 엔화 약세였고, 다 보면 다 환율에 대한 쪽이 약세였던 거, 우리보다 네. 더 약세였던 곳에서는 다 이제 관광객에 대한 쪽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다 줄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임대료 전체 공항 임대료만 1조라고 합니다. 네. 전체 공항 임대료가 1조니까 이게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게 하나도 안 싼 거거든요, 지금. 네. 왜냐면 그걸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게 하나도 안 싸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후 면세점 쪽으로 시장에 네. 대한 흐름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쭉 보게 되면은 네.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네. 그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전용 면세점 쪽에서 시티 플러스가 148억, SM 네. 면세점이 137억, 뭐 지금 엔타스 듀티 프리가 110억, 네. 삼익이 29억의 매출, 그죠? 한국관광공사가 91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네. 이거 돈 많이 냈는데 이거 이제 본전을 못 벗고 있다. 네. 그래서 적자가 이제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네. 사후 면세점이 나타나게 되면 네. 이게 아마 더 매출이 더 많이 줄고, 그 다음에 또 더 안타까운 거는 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 수익이 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 면세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GS 리테일 네. 아니면은 백화점 관련주들 네. 그러니까 없는 집에 소 들어가는 거죠. 현대백화점 아예 없었잖아요. 네. 없는 집에 소 들어가는 거죠. 그쪽은 그죠? 신세계는 그나마 네. 롯데는 억울한 거 뺏긴 거 다시 찾아오는 거고 네. 신세계도 조금 이제 하는 거고 없는 집에 소 들어가는 이쪽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계신 날 네. 얘기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일본에서는 사후 면세점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대형 시내 면세점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전에. 요번에 열리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요크 그냥 춘제 앞두고 서둘러 개장. 예? 도쿄 한복판에 한국형 면세점. 그 사후 면세점이 아니라 예? 그런 것만 늘어나는 거고요. 작년에 50% 60% 더블 늘어나고 태국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요번에 춘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지는 제가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오늘 블룸버그에 특집이 나왔어요. 특집. 네. 아 이거 50%에 초과됐네. 하여튼 블룸버그 여러분 들어가셔갖고요. 차이나 뉴 이어 할러데이를 딱 치면 이게 특집으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숫자로 딱 나와요. 뭐 5억 전국에서 몇 억이 움직이고 얼마만큼 공항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 이거거든요. 비행기. 예?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작년 대비 50% 늘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는 연착이란 거면 당연하고 이런 불평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권을 새로 받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쫙 나오니까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느낌은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작년만 하더라도 호텔 신라다 뭐다 하고 다 좋다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주위에 저는 지인이 있잖아요. 여행 사는 친구도 있고 그죠? 중국에서 인바운드 하는 사람도 있고 면세점은 제가 뭐 자주 가보니까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업계 목표는 전년 대비 20% 증가인데요. 실제는 20% 증가가 안 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모르죠. 막판에 엄청 싹 모여들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여튼 시장은 하여튼 냉정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포트 좀 보겠는데요. 오늘 택배 산업 얘기해 주신다며요. 예, B&K에서 이제 그 택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B&K? B&K, 네. 부산.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쿠팡의 시선으로 본 택배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역대급 투자를 해야 될 만큼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네. 택배 엄청 시키죠. 저도 뭐 택배 엄청 시키는데. 그러니까요. CJ 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허브 터미널을 경기도 광주에 구축할 계획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커머스의 급격한 성장, 네. 소비 행태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플랫폼을 차별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택배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티땡땡에서 주문하느니 같은 물건이면 한 200~300원 비싸도 쿠팡에서 주문해버려요. 왜냐면 얘들은 당일 배송이거든. 근데 쿠팡맨이라고 그러나? 예. 요즘 뉴스 봤어요? 너무 좋아요. 연봉 3천에 정규직 예. 이렇게 엄청 몰렸다는 거냐 사람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좀 그게 더 그분들이 더 많이 좀 받아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쿠팡 자체는 돈은 벌어 억자야? 모르겠어요. 돈 잘 못 번다고 내가. 예. 아직까지는 투자하는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배송 네트워크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쿠팡이라는데 네. 왜 손정희가 쿠팡에다 투자를 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고 쿠팡에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당일 배송 서비스가 아니죠. 네. 4시간 배송. 혹은 2시간 배송.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근데. 근데 이제 쿠팡이 전략이 택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신동빈 부회장인가가 쿠팡대로 따라하라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네.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 회장이 왜 지금 쿠팡에다 투자를 했는가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모델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인력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만약에 드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면 네. 무인 택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면 네. 쿠팡과 같은 그런 서비스가 확 도입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감히 따라올 수 있는 과격한 투자를 하고 있다. 쿠팡이. 그죠? 네. 지금 배송 퀄리티를 조금씩 해도 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오니까 경비실에다 맡겨 있는데
그 쿠팡 어디다 맡겼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저한테 카톡으로. 네. 아니 그 SMS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게 되면은 야 쿠팡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우체국도 친절해. 대등 우체국도 카톡 오는 거 알아? 네, 네. 줄 수 있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른 차별화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택배 시장의 변화에 가장 유력한 수혜주가 바로 CJ 대한통운이다. 그러니까 사상체육과잖아. 어찌됐건. 택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네. 그죠? 어쨌든 물량의 트래픽이 늘어나면 좋은 거고요. 네.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배송 네트워크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네. CL, 그다음에 택배, 해운, 항만 등 물류 인프라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바탕으로 시장 대표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게 바로 CJ 대한통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네. 이거를 형성하고 있는 쪽들, 배송 트래픽에 대한 증가는 계속될 거고, 쿠팡이 전개하는 배송의 법칙,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래픽은 소폭 감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예요. 네. 지금 배달 가격이 너무 싸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텐데 여기서 누가 점유율을 확 늘어놓느냐, 요 싸움이 될 거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사상 최대 투자를 감행한 그 CJ 대한통운이 네.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고서가 지금 짧게 얘기 드렸는데 네. 39페이지짜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것도 하나 더 마저 얘기해 주세요. UPS랑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좀 더 해줘야 네. 되는데. 네, UPS랑 DHL 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로젠 택배. 로젠 택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 아시아 지역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쪽을 네. 그죠? 그러니까 로젠 택배에 대한 인수전에 누가 들어왔냐면 현대백화점하고 쿠팡에서 로젠 택배 인수 안 했거든요. 네. 인수전에 참여를 안 했는데 네. UPS하고 DHL이 로젠 택배 인수전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쪽을 어쨌든 테스트 마켓에서 쓰건 네. 아니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택배 시장에 대한 성장성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로젠 택배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베어링 그 프라이빗 에쿼티 네.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중에 예비 입찰을 거쳐 상반기 매각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젠 택배가 지분 72.2%를 보유하고 있는 KGB 택배에 네. 대한 시장 점유율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네. 약 10%에서 11% 정도 수준에 네. 대한 쪽이기 때문에 자체 물류 인프라가 없는 택배 프랜차이즈 구조를 네.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점유 시장 점유율 4위거든요. 그러면은 UPS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요즘에 그거 많잖아요. 네, 맞죠. 네. 다 같이 하죠, 이것들이. 네,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직구. 이제 해외 직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들어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중국하고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자기네가 또 플랫폼을 또 장악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젠 택배는 화주로부터 물류 거래를 따내서 개별 택배 영업업주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업 모델. 그러니까 얘네는 자체 인프라가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로젠 택배라는 브랜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약간 컴플레인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글로벌 물류업체에서 로젠 택배를 인수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 없이 한국 택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브랜드만 갖고 오는 거니까 거의. 그러니까 UPS와 DHL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구, 역직구 시장에서 화주 네. 확보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택배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싸움이 네.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깜빡 까먹고 못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국제 회계 기준 요원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네. 2019년에 이게 엄청 큰 건데요. 이게 증권사에서 아직 코멘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리스 관련해서요. 새 국제 회계 이건 뭐 국제 기준이니까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야. 2019년 시행되면 쉽게 해서 모든 리스 자산 부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네. 항공사 해운사 부채 비율이 급증합니다. 망하는 거네. 아니 망하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 자체가 계산일 보유 중에 바뀐다는 거니까 이거는 증권사가 하여튼 커멘트가 나올 테니까 이런 것도 있다.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 몰라 이런 거. 왜냐면 조그맣게 나오는 거거든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느낌이. 저거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자본 조달 겁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어찌됐건 난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난 알아. 그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되지 뭐. 그잖아. 그 애널리스트들 돈 많이 우리보다 10배 돈 많이 버는 애널리스트 갈 일이지 뭐. 내가 내 갈 일은 아니잖아. 그잖아요. 이렇게 던져주면 네. 형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으로요. 채널 K 스타킹 네. 확인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이후에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